네, 국내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물량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 속에서 이 수급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대형주와 셀트리온 그룹주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완성차 기업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나란히 올라 있는데요. 합병 출범한 셀트리온과 그리고 출범 기대감이 커진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선택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선택, 오늘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오늘 또 홍해 긴장감이 커지면서 물류 대란 우려감까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주 HMM 그리고 네이버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순매수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그럼 기관의 선택 살펴보시죠. 네, 어제 기관 역시나 선택은 우주항공과 방산 기업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까지 순매수하는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기업이죠. 맥쿼리 인프라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기관들도 순매수했던 어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 바로 넘어오겠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몰립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현대 오토웨어 수급이 몰립니다. 네이버 역시 들어오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LNF 그리고 방산 기업 중에서는 LIG 넥스원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들의 선택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개인들은요,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만큼 이 무거운 대형주 위주로 선택을 했던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와 삼성 SDI, 포스코 DX,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 대형주를 위주로 선택을 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양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팔아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속에서 과연 진주 같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컸고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많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잡히기도 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양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선물 쪽에서는 1,200억 원 규모의 약간 상승, 어제 순매도 폭보다는 좀 다소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낙폭을 조금씩 다시 또 키워가고 있는 모습은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30분 전에 이제 미선물을 보니까 일단은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모습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역시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일단은 단기 낙폭에 대한 부분을 매수 기회로 좀 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의 순매도 폭을 지금 대폭 줄이고 있다는 모습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특징 전반적으로 좀 봤습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꼽아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장렬 교수님은 어떤 종목을 좀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재미없는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는 마법을 또 우리 김장렬 교수님이 부려주시죠. 덜 하지 말고 돌 인형 같은 주식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주식은 없고요. 저는 실적주의입니다. 사실 근데 IT 스몰캡은 실적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IT 스몰캡은 잠깐 쉴 수 있지만 포트에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50% 60% 쓰면 힘들어요. 그쵸. 같이 섞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하면 뭐 하든 흥하하든지 태양광 하든지 AP 위성 하든지 AP 위성은 제가 잘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이럴 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AP 위성에 대한 코멘트 좋게 보시면 좋게 보신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왜요?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커버한 주식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조정받으면 사도 될까요? 지금 투자 상담하시는 사실 12월 달 정도에 들어갔으면 괜찮았어요. 지나간 얘기 말고요. 지나간 얘기 말고 앞으로는 조정 10% 이상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올 것 같아서 플레이를 하려면은 한 4, 5% 조정 받아갖고 한 3월까지 간다 이렇게 하시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거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주장하려는 게 빠지니까 실적 중심 IT 스몰캡도 좋은데요. 그거 말고 얘기하면은 아까 염정 교수님도 아마 넣으신 것 같긴 한데 화장품,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네, 이런 주식이 오늘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비올, CNC 인터. 맞나? 네.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오르는 거 말씀드리는데. 네. 아니 올라가서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그렇죠. 종목이 그럼 올라간다? 어저께 올랐는데 그동안 쉬다 뭐 토비스 이거는 IT입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좋아요. 아, 그렇죠. 거래 다른 거 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있죠. 네. 하여튼 그런 실적 중심으로 체크할 때가 됐다. 1월 달에 실적 발표되잖아요. 내일 삼성전자가 초치면 안 되는데 걱정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4조 나와야 되는데 네. 3조 6천 나오면 큰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실적 중심으로 그렇게 좀 잘 살펴보자. 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살펴보되 그때는 오늘 그럴 때는 조금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것을 예상을 한다면 예, 그럼 들었으면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네. 기회를 안 줘요. 이틀씩 안 주니까. 그럼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이나 미용 쪽은 실적이 작년에도 계속 좋았고 올해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덜 올랐다. 다 그런 건 아니면 아닌데 조정받았다. 보면은 대충 좋은 종목이 꽤 있어요. 네. 염정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오늘 수급주를 가지고 네네. 그런 VT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어떤 이슈예요? 오늘 장 초반에 하한가 갔다 올라요. 그래요? 네. 오늘 왜요? 왜 하한가 그 갔어요? 이유가 네.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사실 안 좋죠. 그런데 또 여기 해명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VT 지금 장 초반 한 9시 1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28% 마이너스 28%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왔어요. 네. 변동성을 좀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VT는 사실 말씀하신 실적주예요. 사실 4분기 실적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그 리들샷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또 다이소에 입점함으로써 지금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라고 최근에 리들샷 VT가 이제 다이소에 입점을 했는데 다이소는 아무래도 저가형이기 때문에 기존과 성분은 동일한데 약간 샘플 개념으로 좀 저렴하게 한번 여기서 사보고 정품을 갖다 써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적이 4분기 엄청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장 초반에 급락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수급주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는 있었지만 여기에 빠르게 회사에서는 지금 해명 글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해된 부분을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급락을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아직 확실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VT 관련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명확한 의견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까? 지금 처음에 나온 글은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걸로 급락이 나왔고 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직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본인 정도로. 회사인데 본인 아직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기사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이제 그냥 도는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저는 이 회사 측은 종목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이 했군요.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VT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쇼크가 사실 좀 크게 다가왔고 네. 앞서 말씀 해주신 대로 화장품 종목들은 실적주입니다. 4분기 실적 좋을 종목들 다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 관점에서 화장품 중소형 관련 종목들 기존에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들 눌려있던 종목들 뭐 대략 몇 종목을 말씀드려보면 네네. 사실 VT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실리콘투라든지 관련된 종목도 대부분 지금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도 섹터가 워낙에 좀 반도체라는 강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하긴 좀 어렵고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눌림이 있었던 종목들은 좀 접근을 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실적 나오면서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시점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하게 VT를 커버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주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하나증권인데요. 그 박은정 연구원이 회계 관련한 루머는 사실 무근이며 아직 자료 제출 기한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이런 악성 루머 관련한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있다라고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뭐 의료, 미용기기 얘기하면은 우리 박소 고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또 업계를 어떤 기업의 실적이 제일 대박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잉글우드랩. 잉글우드랩. 네. 뭐 일단 CNC 인터도 굉장히 좋은데 네. CNC 인터는 이제서야 이제 그러니까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선크림을 바른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바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선크림을 바른다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빨리 수급 대응해 줄 수 있는 그 ODM 회사는 네. 잉글우드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그래서 잉글우드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흡수합병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종목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코스맥스, 콜마 이런 쪽도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이나 아니면 그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설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코스맥스, 네. 콜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잉글우드랩,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수주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년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공장도 가보고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돈 다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잉글우드랩을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잉글우드랩, 아까 네. VT, 네, CNC 센터.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CNC 센터나 비올이나 다른 얘기인데 미국이나 그런 데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안 갈 때 있잖아요. 주가 안 갈 때. 우리가 동반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애플바지 마이스티로나 형성하듯이. 이런 경우 안갈 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따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화장품이 이제 페니트레이션, 침투율이 네. 의미 있게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낮았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같은 이익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익이 부합만 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인모드 같은 회사가 어저께도 5% 빠졌거든요. 네. 근데 비올이라는 경우는 다 달리 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동성에 실적이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조언을 알겠습니다. 근데 박서 고수님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빛레이저는 오늘 이제 그 합병 스펙 합병을 오늘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되기 어떤 시작했거든요. 기업이죠? 뭐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레이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97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네. 그 한빛레이저가 왜 2차 전지 테마주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레이저나 장비 이런 쪽은 좀 소외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들어오자마자 증시에 입성하자마자 어쨌든 거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네. 한빛레이저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하나로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실적 장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원래 한 7,000원까지 갔다가 사실 5,000원대, 4,000원대 막 조정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역대 최고를 앞으로 계속해서 경신할 실적은 겁니다. 좋은데 주가는 내려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한 2,000원씩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또 해외에서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지금 돈 벌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M&A 이슈가 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그 신의 면세점 이런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M&A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세를 놓고 보면 글로벌 이제 물동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다. 저는 최근에 기업도 탐방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네.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적인 토대로 해서 앞서 거론됐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그게 루머이든 사실이든 회자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네. 일단 팔고 나서 내가 팔고 나서 주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는 확신을 가져도 수익이 나기 어려운데 불안한 가운데에서 투자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이 돌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빠져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방법적으로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까지 시장 내용에서 보면 지난주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 살 겁니까? 지금의 장은 흐름에 있어서 강세 종목이 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네. 조정받을 때 사야 되고요.
어제까지 제약바이오 강했습니다. 오늘 조정받습니다. 안 살 겁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해당 업종에 최근 강했던 업종들이 추가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관심 있게 판단하는 종목은 플랫폼 기업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순환구조 측면에서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네. 반도체가 가고요. 전기전자 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간 다음에 일정 텀을 두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합니다. 이때 플랫폼이 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흐름의 전환 지점. 그러니까 지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서 등락의 바닥을 찍는 과정이 나타날 때 이때 플랫폼 기업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현 시점에서 가격 부담도 없고요. 흐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저희가 또 오늘 주제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실적주 중심 이야기 하시면서 화장품주 또 미용 관련한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대중 고수의 네이버, 박수호 고수 한빛레이저, 마지막으로 염정 고수는 V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